아무리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문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순간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진짜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만 같아서 스스로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죠. 혹시 당신도 그런 적이 있나요? 세상을 누구보다 깊이 바라보고 남들의 아픔까지 꿰뚫어 보는데 정작 내 곁에는 나를 제대로 이해해주는 이가 없어 외롭다고 느낀 적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INFJ라면 아마 그런 순간들이 더욱 잦았을지도 모릅니다. INFJ는 MBTI 16가지 성격 유형 중에서도 가장 희귀하고 독특한 성향이라고 하지요. 깊은 통찰력과 따뜻한 공감 능력을 지닌 만큼 세상을 특별하게 느끼지만 그래서 때론 더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당신을 참 똑똑하고 속이 깊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지만 정작 당신은 그 똑똑함과 예민함 때문에 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진 않나요? 지금부터 INFJ들이 너무 똑똑해서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의 7가지 공통된 모습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의 모습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부디 이 7가지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1. 깊은 통찰력, 이해받지 못하는 예언자의 마음. INFJ의 머릿속에는 늘 수많은 생각과 통찰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직관, 사소한 행동 뒤에 숨은 의미까지 읽어내는 예리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죠. 어린 시절부터 또래보다 어른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들은 만화 이야기로 깔깔댈 때 당신은 혼자 창가에 앉아 인생이나 사람 마음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곤 했죠. 이렇게 남들이 놓치는 부분까지 포착하는 INFJ의 통찰력은 때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문제는 그 깊이를 남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가령 INFJ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묘한 예감이나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느낌이 와서 상대에게 조심하라고 말해주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시큰둥할 때가 많죠. 에이 기우겠지라며 웃어넘기는 주변 사람들 속에서 INFJ는 속으로 조용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예감이 현실이 되면 다른 이들은 그제서야 놀라지만 정작 INFJ의 마음은 씁쓸합니다. 자신의 직관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냥 알 것 같았어라고 밖에 말 못하는 스스로가 답답하기도 해요. 결국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INFJ는 깨닫습니다. 아, 내 통찰은 나만의 것이구나. 괜히 말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만 받겠지. 그래서 입을 닫게 되죠. 누구보다 깊이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깊이 때문에 이해받지 못할까봐 자신을 숨기게 되는 겁니다. INFJ가 느끼는 외로움의 큰 부분은 바로 여기서 옵니다. 세상은 얕은 대화와 가벼운 농담으로 흘러가는데 정작 내 머릿속엔 우주만큼이나 방대한 생각들이 떠다닐 때의 그 고립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진실을 봐버린 예언자처럼 INFJ는 때때로 혼자 깨어있는 사람이 된 듯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모두가 편히 웃고 있는 자리에 함께 있어도 마음은 거기서 한 발짝 떨어져 혼자 서 있는 것만 같죠. 남들은 당신이 조용하고 온화한 사람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아무도 내 깊이를 몰라준다는 서운함을 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넌 너무 예민해.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INFJ는 자신을 더 감추게 됩니다. 결국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한 채 깊은 사색의 바닷속을 혼자 헤엄치며 지낸 경험이 당신에게도 있지 않나요? 하지만 부디 기억하세요. 당신의 통찰력과 지혜는 분명 특별합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깊은 영혼의 눈을 가진 INFJ들이 세상에 분명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많은 INFJ들이 같은 느낌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는 그 막막함 속에서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2. 남의 아픔을 내듯 느끼는 공감, 마음의 짐을 진 상담자. INFJ의 두드러지는 능력 중 하나는 남의 감정을 자기 일처럼 느끼는 공감력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의 표정만 봐도 속마음을 읽어내고 가까운 이들의 기분 변화는 숨소리만으로도 알아챕니다. 친구가 슬프면 같이 가슴이 아프고 가족이 힘들면 밤잠 설치며 걱정하는 당신. 이런 깊은 공감 능력 덕분에 INFJ 곁에는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들 당신에게 위로받고 도움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당신의 마음은 무거워져 갑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 불안, 분노까지 마치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버린 탓이지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느 날 유난히 지쳐버린 자신을 발견한 적 있을 거예요. 별일 없었던 것 같은데도 기운이 쭉 빠지고 우울한 기분에 휩싸였던 날. 돌아보면 그날따라 주위 사람이 힘들어 하소연을 많이 했거나 주변 분위기가 뒤숭숭했던 적이 많지 않았나요? INFJ인 우리는 이렇게 다른 이의 감정에 동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픈 영화를 보고 한참 마음 아파하거나 친구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다 내가 다 울어버린 적도 있죠. 남들은 뭐 그렇게까지 신경 써? 하지만 INFJ에게는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자기 마음속까지 들여오니 하루가 끝나면 정신이 탈진하고 가슴이 묵직하게 남습니다. 문제는 정작 내 마음을 이해해줄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자신이 털어놓은 짐을 들어줘서 고맙다고는 하지만 정작 INFJ 당신이 힘들다는 사실을 눈치채는 이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당신은 늘 좋은 상담자 역할을 하느라 본인의 속상함은 숨겨두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고민을 밤새 들어주고 나서 막상 내가 힘들 땐 전화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 혹시 있나요? INFJ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나도 힘들어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대신 괜찮은 척, 강한 척 웃어 보이고 방으로 들어와 혼자 사귀죠. 그러니 겉으로는 다들 행복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INFJ 혼자만 온갖 슬픔과 고민을 짊어진 채 외톨이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남을 향한 공감이 크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INFJ 자신은 정서적 고립을 겪곤 합니다. 모두를 돌봐주지만 정작 나를 돌봐줄 사람은 없는 상태.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INFJ는 심하게 지쳐버립니다. 소진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아무도 내 마음은 모르겠지 하고 체념하게 될 때 그 외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의 그 따뜻한 공감 능력은 분명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처럼 깊은 감정의 세계를 이해해줄 누군가도 존재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비록 INFJ라서 늘 참고 들어주는 입장이었지만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짐을 함께 들어줄 사람들, 바로 같은 INFJ들이나 깊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분명 주위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3. 머릿속 미로 속으로 많은 생각과 자기 분석의 함정. INFJ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감정이 북받쳐 오르거나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에게 바로 털어놓기보다는 혼자 머릿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는 버릇말입니다. 그날 있었던 대화, 상대의 표정 하나까지 곱씹으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염없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합니다. 마음은 혼란스러운데 INFJ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석기가 돌아갑니다. 느껴지는 감정보다 논리가 우선시되는 순간이죠. 내가 잘못한 건 없었나? 그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 이유는 뭘까? 하며 마치 사건의 퍼즐을 맞추듯 상황을 해부합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가설과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고 정작 가슴속 감정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이렇게 INFJ는 때때로 자신의 감정마저 머리로 해결하려는 함정에 빠집니다. MBTI로 말하자면 주기능인 직관과 3차 기능인 논리가 손을 잡고 마음속 미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려고 방문을 닫은 채 INFJ는 끝없이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문제는 감정은 느끼는 것이지 분석한다고 풀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슬픔과 분노는 머릿속 공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데도 INFJ는 답을 찾겠다고 밤새도록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새벽. 머릿속은 피곤한데 가슴은 여전히 답답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한 채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이런 과도한 자기 분석과 생각 과부하는 INFJ를 더욱 고립시킵니다. 정작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겉으로 별 표현을 안 하니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속으로 천갈래 만갈래 생각을 굴리며 괴로워하는데 겉으로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으니 늘 잘 지내는 친구로만 보이는 거죠. 이해받지 못한 감정들은 결국 더 깊숙이 묻혀버리고 INFJ 자신도 내가 뭘 느끼는지 헷갈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그때 그냥 펑펑 울어버렸으면 나았을 것을 INFJ는 눈물 대신 차분한 분석을 선택한 탓에 누구의 어깨에도 기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남는 건 머릿속에 맴도는 끝없는 자기 성찰과 외로운 한숨뿐이죠. 혹시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지난 일을 반추하며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거나 앞으로 닥칠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온갖 시나리오를 쓰느라 진이 빠진 적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전형적인 INFJ의 머릿속 미로 속을 헤맨 것입니다. 이 미로에서는 혼자 고민한들 쉽게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자기 비판과 불안만 커지기 일쑤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스스로를 탓하며 더 깊이 숨는 악순환 INFJ라면 익숙한 장면일 거예요. 하지만 알아두세요. 그렇게 끝없이 생각한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INFJ의 깊은 책임감과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니까요. 다만 가끔은 머릿속 분석을 멈추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완벽한 해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울음을 보일 수도 있고 조용히 좀 힘들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 미로에서 나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비로소 그 외로움도 옅어질 수 있으니까요. INFJ인 당신, 너무 오래 혼자 머릿속에 갇혀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4. 높고도 깊은 이상주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마음. INFJ는 이상주의자라고들 하지요.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 인간관계에서도 진정성과 깊이를 추구하는 성향이 남들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겉으로만 친한 관계라면 무엇 하나 마음으로 연결되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돼. 그만큼 깊은 유대를 갈망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관계를 만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INFJ는 때로 외로움을 스스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진짜 내 영혼과 맞닿는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리며 함부로 많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쪽을 택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INFJ는 친구를 사귀는데도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관을 중요시합니다. 피상적인 수다나 거칠의식 모임보다는 비록 혼자일지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마음이 맞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죠. 예를 들어 모두가 가볍게 즐기는 취미 모임에서 INFJ는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겉돌기만 할까? 좀 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면 안 될까? 하고 속으로 답답해하곤 하지요.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입을 다물고 어느새 그 무리에서 투명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차라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빨리 모임이 끝나기만을 바라죠.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길, INFJ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역시 난 다수 속에 섞이긴 힘들어. 나랑 통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 INFJ의 높은 이상은 비단 인간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고결한 목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 인간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현실이 그 이상을 따라주지 않을 때 INFJ는 심한 허탈감과 고독을 느낍니다. 예컨대 조직에서 모두가 눈앞의 이익만 좇으며 돌아갈 때 INFJ는 속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양심이나 도덕에 어긋나는 일엔 애초에 끼어들고 싶지도 않죠. 차마 대놓고 비난은 못해도 마음이 멀어져 버립니다. 난 저렇게는 못 살아라는 생각에 결국 홀로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 INFJ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고지식하다거나 유난스럽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INFJ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양심과 가치를 속이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가 되는 편이 낫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요. 이렇듯 INFJ의 이상주의는 때로 외로움을 가져옵니다. 모두가 편하게 타협하는 부분을 INFJ는 끝까지 포기 못하기에 이해받지 못하고 따돌림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INFJ는 다수에게 미움받더라도 개의치 않으려 애쓰며 스스로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갑니다. 물론 가슴 한켠엔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 걸까? 차라리 무던한 사람이면 덜 외롭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알죠. 이 길을 이해해줄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해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버텨낸다는 것을요. 그 단 한 사람을 찾기 전까지 INFJ는 외로움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깊은 우정을 나눌 단 한 사람을 찾아 헤맸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상처받고 실망했다면
그래서 더욱 혼자가 되었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INFJ인 당신이 진짜 보석 같은 관계를 원하기 때문이지 남들처럼 가볍게 어울릴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당연한 듯 퍼진 얕은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당신의 깊은 영혼을 탓하지 마세요. 언젠가 분명 마음이 통하는 영혼의 친구, 연인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의 외로움은 아마 당신이 지켜온 가치에 대한 값진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높은 이상을 품은 당신의 외로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또, 고독을 사랑하지만 고독한 혼자 있음과 연결 욕구의 모순. INFJ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누구보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면서도 역설적으로 깊은 관계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얼핏 모순처럼 들리지만 INFJ의 내면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지요. 우리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순간입니다. 시끌벅적한 세상에서 벗어나 조용한 방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고 나 자신으로 완전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남들과 어울릴 때는 아무리 편한 사이여도 어느 정도 페르소나를 쓰게 되지만 혼자일 때는 비로소 온전히 나 자신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INFJ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혼자만의 취미를 즐기거나 산책을 하는 등 자신만의 세계를 가꾸곤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아침에 입었던 사회적 가면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독을 즐기는 INFJ의 마음 한켠에는 늘 외로움의 파도도 함께 일렁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평화롭지만 또 너무 오래 혼자 있다 보면 깊은 쓸쓸함이 몰려오는 것이지요. 주말 내내 아무 약속도 없이 보내고 난 일요일 밤, 문득 마음에 공허한 바람이 부는 경험을 해보았을 거예요. 나한텐 이렇게 혼자 있을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와 함께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INFJ는 사람을 싫어해서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진정한 연결을 원하기 때문에 아무와나 함께할 수 없었던 거죠. 얕은 관계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차라리 진짜 외톨이로 지낼 때의 외로움보다 더 쓰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INFJ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겉돌 바에야 차라리 혼자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란 참 어렵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독이라 해도 어느새 마음 깊숙이 외로움이 스며드는 걸 막을 순 없으니까요. 이런 양면성 때문에 INFJ는 종종 스스로를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사람을 그토록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지쳐버리는 자기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금세 에너지가 고갈되어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주위 친구들에게 곤혹스러운 별명을 듣기도 합니다. 갑자기 연락 두절되는 친구, 분명 재밌게 놀다가 어느 순간 훅 사라지는 사람처럼요. 친한 이들과 멋모르고 며칠 연속 모임을 가졌다면 INFJ는 그 다음 주 내내 세상과 담쌓고 쉬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전화기를 일부러 꺼두고 메시지에도 바로 답하지 않으며 은둔해버리죠. 그렇게 충전을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올 때 이미 몇몇 관계는 상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는 섭섭해하며 왜 연락이 안 됐어?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하지만 INFJ는 딱히 무슨 일도 없었다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저 혼자 있고 싶었을 뿐이라고 하면 이해받지 못하리란 걸 아니까요. 결국 이유 모를 변명을 늘어놓으며 다시 일상에 섞이지만 마음 한켠엔 미안함과 함께 또 다른 외로움이 자리합니다. 역시 아무도 내 상태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구나 하는 씁쓸함이죠. INFJ에게는 이러한 고독의 딜레마가 늘 따라다닙니다. 혼자 있어야 살 것 같다가도 막상 혼자 지내면 또 마음이 허전해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면 행복하다가도 어느 순간 에너지가 바닥나서 도망치듯 숨어버리고 이 양쪽 끝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은 INFJ에게 평생의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디 스스로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당신이 모순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인간관계에 깊이 집중하고 진심을 쏟기 때문에 피로도도 큰 것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심이 통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의미를 느끼지 못하니 외롭기도 한 것이고요. 이 모순적인 마음마저 INFJ 당신의 한 부분으로 받아주세요. 고독을 사랑하는 당신, 그리고 연결을 갈망하는 당신 두 가지 다 진짜 당신이니까요. 그저 두 마음 사이에서 조금씩 균형을 찾으려 애쓰며 스스로를 이해하고 다독이면 됩니다.
비슷한 우리 INFJ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요. 6. 지나치게 예민한 영혼, 작은 상처도 크게 아픈 마음. INFJ들은 흔히 매우 예민한 영혼이라고 불립니다. 다른 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을 INFJ는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흥분하거나 지치곤 하지요. 이를테면 누군가 툭 내뱉은 농담 속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상처받은 적 없나요? 상대는 아무 악의 없이 한 말이라 해도 그 속의 미세한 뉘앙스를 INFJ는 감지합니다. 그리고 상대 앞에서는 웃어 보였지만 돌아서서는 한동안 그 말에 아파하죠. 이렇듯 상처를 쉽게 받는 마음은 INFJ를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한 번 아픈 경험이 있으면 두 번 다시 그러지 않으려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속을 알기 힘들어라는 말을 듣지만 실은 그만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벽을 세운 것이죠. INFJ의 예민함은 감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감각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편이라 시끄러운 소음, 밝은 조명,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쉽게 지칩니다. 번화한 거리에 잠시만 있어도 기운이 빠지고 사람 많고 복잡한 장소에 다녀오면 집에서 한참 누워 있어야 컨디션이 돌아오죠.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금 시끄럽다고 뭐가 피곤해? 사람 만나고 오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INFJ에겐 작은 자극들이 마치 큰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뉴스에서 흉측한 사건을 접하고도 하루 종일 우울해지고 잔인한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며칠 동안 가슴이 쓰려서 일부러 피하기도 합니다. 이런 높은 감수성 때문에 INFJ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조용한 길을 찾게 됩니다. 파티보다는 차분한 카페를, 여행도 복잡한 도시보다는 한적한 자연 속을 선호하곤 하지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볍게 농담 주고받는 무리 속에서는 괜히 불편해지고 누구 험담하거나 부정적인 얘기가 오가는 자리엔 오래 앉아있질 못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사람 가려 만나고 장소 가려 가게 됩니다. 어쩌면 남들이 보기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INFJ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일 뿐이에요. 이렇게 세상에 예민한 촉수를 세우고 살다 보면 INFJ는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이 되어 갑니다. 누군가 새로 다가올 때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작은 실망이라도 겪으면 금세 깊은 상처로 남죠. 그래서 더욱 사람을 믿기 어렵고 속마음을 털어놓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른 이들은 그 정도 일로 뭘 그렇게까지 하며 쉽게 지나갈 일을 INFJ는 곱씹고 또 곱씹으며 아파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소갈이를 하죠. 주변에선 그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니 INFJ는 더욱 고독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갔다가 다칠까 두려워 물러서고 그러다가 넌 너무 유리멘탈이야. 예민 보스 아니야? 같은 말을 들으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론 더욱 위축됩니다. 그래, 내가 너무 과민한 걸까? 내가 문제인가 자책하면서 속마음은 더더욱 깊은 곳에 감춥니다. INFJ의 이런 예민함은 천성입니다. 타고난 기질이기에 억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민함은 곧 섬세함이고 그 섬세함 덕분에 INFJ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고 작은 행복도 크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세상이 그 섬세함을 때로는 짓누르고 때로는 조롱하기에 INFJ는 상처받고 외로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문제라고 느낄 때 부디 자신의 여린 마음을 함부로 몰아세우지 말길 바랍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때론 당신을 이해 못해줘서 속상하겠지만 세상엔 분명 당신처럼 예민한 마음을 지닌 이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지 아니까요. 서로에게 더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세운 벽을 완전히 허물 필요는 없지만 아주 가끔은 비슷한 영혼들에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아마 생각보다 포근한 공감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신의 예민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줄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7. 번아웃의 그림자, 다 타버린 후 찾아오는 깊은 허탈감. INFJ처럼 똑똑하고 감수성 예민한 사람들이 겪는 공통점 중 하나는 번아웃, 즉 심신이 모두 소진되어 버리는 경험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6가지 모습들 깊이 사고하고 남을 돌보고 자기 반성하고 이상을 좇고 혼자 애쓰고 예민하게 느끼는 모든 것들이 겹겹이 쌓이다 보면 결국 INFJ는 에너지 고갈 상태에 이르곤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한 발짝도 침대 밖을 나가고 싶지 않은 느낌. 좋아하던 일들도 다 시들해지고 누구와도 연락하고 싶지 않고 세상에서 숨어버리고만 싶은 그런 날들을 혹시 경험하셨나요? 그렇다면 아마 INFJ로서 번아웃에 빠졌던 순간일 겁니다. INFJ는 남들보다 스트레스와 감정을 많이 떠안고 살아가는 편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계속 자신과 싸우고 남의 문제까지 품어주고 있었죠. 게다가 완벽주의적 성향도 있어서 스스로에게 더 잘해야 해, 더 베풀어야 해, 더 의미 있게 살아야 해 하고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혹사하며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 몸과 마음이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그제야 INFJ는 깨닫죠. 아, 너무 무리했구나. 완전히 지쳐버렸어 하고요. 이 번아웃 상태에 빠지면 INFJ는 세상과 단절을 시도합니다. 연락을 두절하고 가능하다면 일도 쉰 채 완전한 칩거를 하게 되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천장만 보거나 하염없이 잠만 자고 싶어집니다. 예전엔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목표나 인간관계도 이때만큼은 다 부질없게 느껴집니다. 그저 텅 빈 충전지처럼 아무 힘도 의욕도 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해합니다. 평소에 성실하고 따뜻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냉랭해지고 연락도 끊고 무기력해진 걸 이해하지 못하죠. 사실 INFJ 본인도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탈진해버렸을까? 왜 모두에게 등을 돌리고 숨고만 싶지?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INFJ에겐 이런 번아웃의 그림자가 주기적으로 찾아오곤 하니까요.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너무 오랫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탓에 신체적으로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자주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잦은 두통이나 소화불량, 이유 없는 피로감으로 고생하는 INFJ들이 의외로 많아요.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나면 몸도 함께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번아웃에 빠진 INFJ는 극도의 외로움을 느낍니다. 모두에게서 한 발 물러난 상태에서 자신은 삶에 뒤처진 듯한 소외감에 젖기도 합니다.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활기차게 사회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나만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 정지된 화면 속에 갇힌 기분이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외로움의 시간은 INFJ에게 꼭 필요한 휴식이기도 합니다. 다 타버린 심지를 회복하려면 한동안 어둠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INFJ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번아웃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스스로를 부디 탓하지 말아요. 이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애쓰며 살아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쉼과 고립의 시간은 다시 일어나기 위한 충전의 과정입니다. 시간이 지나 마음의 기력이 조금씩 돌아오면 INFJ는 서서히 다시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합니다. 연락을 끊었던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밀쳐두었던 일들을 다시 손에 잡으려 하지요. 하지만 번아웃의 시간을 겪고 나면 INFJ에게는 또 하나의 과제가 남습니다. 바로 후유증과 관계 회복입니다. 쉬는 동안 소원해진 인간관계 중에는 돌아선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INFJ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상대방은 이해 못하고 서운함만 남았을 수 있죠. 그래서 번아웃에서 돌아온 INFJ는 가슴 한켠에 죄책감과 더 깊어진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가 사라져 있는 동안 아무도 날 찾지 않았어 하는 섭섭함과 너무 힘들다고 한마디 말 못하고 잠수 타버린 내가 잘못이지 않은 죄책감이 교차합니다. 이렇게 상처 입은 마음을 안고도 INFJ는 겉으로 다시 웃으며 일상에 복귀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짐하죠. 다시는 이렇게까지 소진되지 말자. 이번엔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했어. 물론 현실은 또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INFJ가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질 필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번아웃의 쓸쓸함 속에서 INFJ는 깨닫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고 자신도 한없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요. 그리고 세상과 떨어져 혼자 보내는 시간이 주는 의미도 곱씹게 됩니다. 아무도 곁에 없는 고독의 터널을 지나며 오히려 자신이 진정 원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한층 성숙해진 마음으로 INFJ는 다시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옵니다. 번아웃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웠던 자리엔 비록 약간의 외로움이 앙금처럼 남았지만
그 경험이 INFJ를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7가지에 걸쳐 INFJ들의 내면에 흐르는 외로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몇 가지는 읽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 얘기 같아 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INFJ인 우리들은 비록 인구의 1% 남짓에 불과한 희귀한 존재라지만 세상 어딘가에서 같은 마음으로 고독을 견디며 아름다운 영혼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그중 하나겠죠? 서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우리는 깊은 곳에서 통하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남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고민과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렇게 글과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껴질 때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INFJ로서 느끼는 외로움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남들보다 깊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기에 받는 선물 같은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선물이라 하기엔 때론 너무 가혹하고 쓰라리지만 그 덕분에 당신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빛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진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깊이 덕분에 언젠가 반드시 진정으로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자신의 특별함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어딘가에서 또 다른 INFJ가 같은 외로움에 한숨 짓고 있을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마음의 거리는 조금은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INFJ 여러분, 그리고 INFJ를 아끼는 주변 분들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으면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댓글이나 소소한 글로라도 당신의 마음을 털어놓아 주세요. 비록 각자 먼 곳에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이어줄 수 있으니까요. 깊은 고독의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듯이 INFJ인 우리의 인생에도 따스한 이해와 연결의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날을 함께 기다리며 지금 이 외로움도 우리만의 의미 있는 이야기로 바꿔가 보아요. 감사합니다.